자,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으려는 이 변호사였는지 아니면 스파이였는지 왜 당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누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이 그동안의 성품을 굳게 아직까지 믿고 있고요. 직접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를 비롯해서 우파 국민들의 기대 또 수년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명예회복을 위한 보수 우파 국민들의 투쟁 이것들을 두고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절대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고 싶고 미래형이라면 환멸을 느낀다. 나 정치에 관심 없어. 나 조용히 살 거야.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단호하게 적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문제를 넘어서요. 박정희 대통령의 세계관과 우파의 정체성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입장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탄핵은 사유 하나하나가 이 건 바이 건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독립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개의 사유 전체가 모여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서로 내용과 적용 법률이 무려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할 때는 13개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투표해가지고 국회 정원 3분의 2의 동의, 찬성을 얻은 그런 사유만 골라가지고 그 선택된 그 사유만을 탄핵 소추장에 기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당부에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한다고 하는 그런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란 말이야. 거짓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문재인이야 당신? 아니 페이크가 있으면 팩트가 있는 거고 팩트가 있어야 페이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팩트를 제시하란 말이야. 그리고 논쟁을 해야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될 때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 측과 아까 변호인 측은 크게 둘러서 여러 명이 있겠지만 유영하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변호인 측과 소추인 측, 즉 권선동 같은 탄핵 세력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주세요 그 소추 안 들고 나온 놈들 있죠? 이들을 불러가지고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해요. 일종의 이 재판관들의 명분 쌓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 법무부의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를 건 바이 건으로 각각 의결하지 않고 한 방에 13개를 묶어갖고 일괄적으로 한 것에 유권 해석을 물었는데 회신이 문제가 없다고 왔다. 너희들 이렇게 진행할 거냐 계속? 한 방에 묶어서 할 거야? 이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현장에서 즉답을 하지 못하고 유영하한테 물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유영하에게 답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관에게 수용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건 바이 건으로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하세요. 그냥 쟤네들 그 권선동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한 방에 하십시오. 나중에 탄핵 심판관에 합류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의결 절차의 문제성을 지적을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심 재판관들의 이 명분 용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끈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 아까 대표적으로 유영하하고 권선동 이 문제를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에게 물었고 변호인단이 수용했다. 유영하가 수용했어. 한 방에 하라고 했어. 이렇게 김평호 변호사에 대해서 주심 재판관이 쏘아붙였다라는 거야. 너 시끄러 들어가. 쟤네 다 끝난 거야. 쉽게 말씀드려서 당시 변호인단이 수용 못한다. 재의결이 필요하다. 요 말만 했었다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도 내비두고 비정상적으로 한 방에 묶어갖고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요지랄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재의결이 필요하다. 수용 못한다. 요 한마디만 하면 현재는 이거를 직권으로 지네 마음대로 강행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만약 정상적으로 이 변호인단이 수용 못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권선동 등이 이 탄핵 세력들이 들고 온 이 탄핵 소추안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국회는 또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일단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벌게 되는 거지.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를 또 해야 돼.
그래서 13개를 한 방에 묶어서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하나하나 건 바이 건의 사유를 가지고 투표를 통해 갖고 13개 하나씩 요거는 또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요건 또 통과, 못 받으면 빼. 이렇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유만 골라가지고 그거를 탄핵 소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거를 그냥 한 방에 하세요. 그냥 재판관이 어떻게 할 거냐, 변호사가 이거 안 되는 건데? 유영한테 물어봤어. 그래, 해. 한 방에 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월호라든지 뇌물죄 같은 거 이거 다 빠졌어요 나중에. 그럼 뭘로 탄핵을 시켰다라는 거야. 김평호 변호사의 말대로 정상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했으면 이거는 탄핵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영아가 이 탄핵 세력들이 들고 온 이 소추안 대로 13개를 한 방에 묶어갖고 의결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변호인단에 계셨던 김평호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변호사들이 지금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유영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으려는 이 변호사였는지 아니면 스파이였는지, 왜 당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좀 봐요. 특검을 통해서 김평호 변호사 등 여러 우파 법조인들과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도 해야 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통령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 사저에 관한 의혹들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팩트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 옆에서 단물만 다 빼먹었잖아. 무슨 메신저라고 하면서. 내 말 틀립니까? 내 영상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잘못했으면 얘기하라고. 근데도 말 안 들으면 고소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고를 치르실 때 국민들께서 편지를 쓴 내용으로 엮은 그 책 있죠? 그런 책 의혹도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제가 이 문제를 얼마나 다뤘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실을 고하시고 정정을 요청하면서 곧바로 정정하겠다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도 팩트는 말하지 못하고 왜 자신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빙빙빙 돌려가지고 국민들을 정말 양갈래로 그냥 사방팔방 쪼개놓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리고 내년 총선에 또 출마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억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박 대통령 팔아갖고 몇 번을 출마했어. 말도 안 되게 출마하고 말도 안 되는 득표로 싹 다 낙마를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또 출마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 박근혜 대통령을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 자신이 잘못한 점을 사람이라면 속죄하시고 죗값을 톡톡히 치르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조작으로 탄핵시켰다라는 그런 점에서 무너져버린 법치를, 사법체계를 바로잡고 가자는 그런 취지가 그 목적이죠. 개인의 명예회복만으로 그거 가지고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욕을 먹어가면서 수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알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영아 변호사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고 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말하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기어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자신의 공천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우파 진영의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계시고 소수지만 유영아 변호사를 옹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완전히 둘로 쪼개놓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혀 밝히시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라고. 네가 보좌관이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하지 말고 기어 나와가지고. 우파 국민들이 궁금한 게 뭔데? 네가 말하는 것 중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궁금한 게 뭐 있어? 해소가 된 게 뭐 있어? 그러면 때려치란 말이야. 옆에서 네가 뭔데 옆에서 보좌를 해? 보좌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는 유영아 변호사를 비판한다, 옹호한다고 해서 득실이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 일면식도 없어. 또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유영아의 인터뷰 내용 중에 정말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친박은 없다면서 정치의 환멸을 느끼시고 계시다, 이렇게 유영아가 말을 하는데 저는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환멸이라고 하면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미래형, 앞으로 벌어질 일, 그러니까
똑같은 유영아의 워딩이라도 박 대통령은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계시다. 한 가지는 미래형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형 지나간 거 탄핵 당시 느끼셨던 배신감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겠어요? 지금 환멸을 느낀다. 그러면 제가 말한 두 가지 중에 과거형, 이것도 맞는 거거든요. 환멸이라는 뜻을 갖고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보통 이 우리 국민들은요, 미래형 박 대통령 정치에 관심 없어,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이것도 정치 공작이야 지금 이놈이. 내 말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봐. 환멸의 뜻이 뭐야? 정확한 팩트, 그 워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옆에 보좌관이면 정확한 걸 전파를 해야지. 아니면 나오란 얘기야. 내 말은 이렇게 새치혓바닥으로 나불나불대고 자기 주관적인 이득만 챙기려고 하려면, 저는 누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이 그동안의 성품을 굳게 아직까지 믿고 있고요. 직접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를 비롯해서 우파 국민들의 기대, 또 수년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명예회복을 위한 보수 우파 국민들의 투쟁, 이것들을 두고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절대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고 싶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래형이라면 환멸을 느낀다. 나 정치에 관심 없어. 나 조용히 살 거야.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단호하게 적겠습니다. 이 방송 내 목숨 걸고 이렇게 내 채널 다 거지 만들어 놓으면서 더 이상 할 이유가 뭐 있어. 다만 유영아의 새치혓바닥,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새치혓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문제를 넘어서요, 박정희 대통령의 세계관과 우파의 정체성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입장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